한 중년의 사내가 또다시 길을 나섰다. 그 길의 종착역을 사내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잘 알고 있다. 지금 자신이 걷는 길은 훗날 누군가 걷기에 편안한 길이 될 것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중년의 사내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한다. 아내는 한켠에서 묵묵히 사무실 청소를 시작한다. 처음 사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함께 해온 아내이다. 재무이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이젠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젠 사무실의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하는 아내지만 아내의 손놀림은 어느 때보다 경쾌하다. 세이 캐시를 가지고 낡은 책상과 컴퓨터 몇 대가 전부인 초라한 사무실. 하지만 사내의 표정은 밝아 보인다. 이제 우리는 예약이 아니고 글쓰기 버튼이겠지. 그래서 이걸 딱 눌러봐. 여기 보면 이거요? 예. 그것 좀 지금 로그인하면은 그냥 그대로 전광판이 보이는 거고요. 그게 낫겠네. 그러니까 메모글이 100개라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쓰는 5개만 계속 스크롤되면서 나타나는 거지. 아니 그거 그렇게는 해야지. 며칠 전 수원 외곽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열게 된 중년의 사내. 사내의 첫 업무는 새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글들을 챙겨보고 답글을 다는 일이다. 회원 수는 30여 명. 한때 100만 명이라는 회원을 거느린 사이트의 대표였던 그가 채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된 사연은 너무나도 길다. 임시용피라고 열어놨으니까 뭐 새로운 글이 있는가 검색을 해보고 또 뭐 질문글이 있으면 답변 남기고 여기 그 알림이라는 실시간 채팅을 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그것 통해 서로 이제 소식도 좀 교환하고 그동안 좀 뜸했으니까 소식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트가 그 저희가 준비하는 그런 그 의미 빌리지까지 가기 위해서 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고 어떤 컨텐츠가 서비스 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의견을 아마 개진하는 장소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좋은 의견들이 있나요? 아직은 뭐 열은 지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의견은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미미한 것이다. 하지만 그 미미한 씨앗들이 모여 하나의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그 작은 씨앗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다. 비상호 사이트 막아놨네. 비상호 사이트. 대표직을 물러나고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낸 그였지만 그 시련의 시간이 그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지는 않았다. 지난 1997년 인터넷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초창기 때 중년의 사내는 배드러브라는 작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가 홈페이지를 만든 까닭은 단순했다. 자신도 그랬거니와 대부분의 성인 남녀가 성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사내는 매일 다양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비엘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저부터도 성에 대해서 참 많이 무지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결혼 8년 만에 우리 그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큼 그 성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저였어요.
그 때문에 비뇨기과도 많이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참 내가 너무 무지하고 교육을 못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그 토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좋은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모토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 집사람하고 또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 남자에 대한 생각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성에 대한 생각도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 특성상 배드러브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되었고 사내는 본격적으로 BL이라는 성인만을 위한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다. BL은 서로의 경험이나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티 위주의 독특한 사이트였다. 무료이기는 했지만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만큼이나 회원 가입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성인 사이트면서도 인간의 숨을 느낄 수 있달까? 뭔가 그 화면의 콘텐츠보다는 눈에 들어온 게 그때 기억이 뭐 정부와 투쟁, 이 성의 자유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커뮤니티의 장을 통해 중년의 사내는 우리 성문화의 현실과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캔디 키스. 키스의 문법, 전이와 후희 등 외부 제작사가 시도하지 않았던 성교육을 목적으로 한 영상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마침내 국내 최다 회원을 거느린 성인 사이트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하지만 곧 BL을 모토로 우후 죽순처럼 성인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철저한 상업성이 우선인 사이트였기에 자사의 이익을 위한 자극적인 벗기기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런 벗기기의 과열은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이 되었다. 곧 정부에서는 제재에 나서기 시작했다. BL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인들의 성 문제를 다루는 한 사이트를 폐쇄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부와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붙었습니다. 최일구 기자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정식 등록한 성인 전용 인터넷 사이트 배드러브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부부간의 성체험이나 미혼 남녀의 성고민 등 성인들의 성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이트로 최근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홈페이지 게시판의 일부 글귀의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사이트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시판 마당에 들어가 보면은 뭐 성체험 고백, 성체험 고백 2, 첫 경험 고백이나 성생활 공개 이런 제목 혹은 뭐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폐쇄 조치를 반대하는 글을 연일 올리면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라 하면 의뢰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성인 사이트의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우리도 외국의 경우처럼 건전하고 유익한 성인 사이트를 양성화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음란한 내용물이 있어서 폐쇄시켜야 한다는 윤리위원회와 이 정도 수준의 성인 사이트는 있어야 한다는 네티즌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L 사이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음란으로 판명될 만한 영상물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회원들의 사이버 시위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음란한 글을 빌미로 BL은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2000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폐쇄 명령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런 어떤 큰 사이트, 그때 언론에서도 다뤘던 사이트고 많은 신문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사이트인데 설마 진짜 폐쇄까지 시키겠느냐. 근데 진짜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잘못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진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건지. 많은데 저 호소도 하고 싶고 참 분통도 터뜨리고 싶은데 그 온라인이라는 게 참 어떤 그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오프라인하고 틀리게. 그게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막 각종 사이트에 막 그 소식들이 올라가면서 관심이 초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그 정부에 대해서 항명을 했죠, 저희가. 커뮤니티 위주인 BL이 음란 사이트라는 결론은 부당하다는 네티즌들의 항의와 사이버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회원들이 보내준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내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다. 중년의 사내는 한 회원의 권유에 BL 주식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회원들의 참여로 모아진 돈은 2억 2천만 원을 넘어섰다. 그런 회원들의 성원 속에 BL은 BL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확충된 자금은 양질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이트 개발에 전력 투자되었고 BL은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성인 사이트가 되었다. 방대해진 BL이 사내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BL을 보다 튼튼하게 가꾸는 것이 회원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3월) 어느 휴일 사내의 발걸음이 가볍다. 어서와 영구야. 영구야? 누구가? 비사모와